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종교 탄압, 표적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 이 방송에서 제일 힘든 게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보라는 게 좀 힘든데 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종교가 없어서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비판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종교의 문제와 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왜냐 잡혀가신 사람이 네. 소년보 목사 네. 게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종교 탄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 사건의 전체적인 핵심은 종교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교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법이 종교보다 우선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현행 법 체계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가하고 있고 구속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된다, 면제되어야 그건 된다라고 아니지. 또 그렇게 반대로 말할 수는 없는 그렇지. 입장이잖아요. 법원은 이제 9월 8일 밤에 손연보 목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리고 왜 구속해야 되느냐, 불구속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도피 우려를 적시했습니다. 도피 우려. 네, 도망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원이 혐의의 구체적인 사유로 된 것은 선거 기간 전에 사전 선거 운동을 했고 또한 그 예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홍보 영상들을 게시했다라는 것들이 이유입니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와는 무관한 조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과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그런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반항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표현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그 시기와 행위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설교에서 신앙적인 의견 개진이 아니라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직적인 선거 운동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종교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죠. 당연하죠. 하지만 네. 선거의 공정성은 종교인이냐 아니면 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가지고 전 국민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냐.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목사님을 구속했는데 이 구속으로 인해서 정치 탄압이 아니라 네. 이 목사님이 조직적인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목사님이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아니죠. 하나의 사인이 네.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였다라고 다시 접근하는 게 이렇게 나을 것 접근하는 같아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어떤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네. 누구나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니까 평등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었다. 오케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거랑 그냥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잡아갔다라는 거는 천지차이거든요. 천지차이죠. 네.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라는 표현은 좀 좀 저도 어색하다라는 이야기.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미국에 SOS 신호를 보내는 거다. 네. 작금의 종교 탄압 실태를 트루스 소설, 이 트럼프가 직접 만든 SNS 서비스인데 네.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라는 접근이거든요. 이 기독교를 매개로 양국의 극우 세력들이 끈끈하게 밀착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지켜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미 협력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동맹 국가가 미국인데 네. 그동안 이제 안보를 위한 한미 협력이 가장 중시됐다라고 보여진다면 이번 이 과정들을 본다면
한미 협력이 종교 협력으로 번진 듯하게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랑 한국 개신교, 한국의 보수 개신교의 결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국내적인 내부 법 집행이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서 손현보 씨를 자봉한 게 아니라 그렇지. 손현보 씨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을 법을 위반했기 위반했기 때문에 잡혀간 건 구속된 음, 건데 네. 이러한 국내의 내부 법 집행을 대외적인 여론전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손현보 목사 구속 직후에 국내 이제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달라라는 호소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었고요. 실제 이제 방송이나 댓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파격적이고 되게 도발적인 문구까지 등장한 걸 보면 네. 종교의 자유라는 프레이밍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국제적인 이슈화 시키려고 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그 미국의 복음주의와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결합을 하면서 상호에 이제 증폭하는 과정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증폭이요? 네, 전에도 보면 이러한 그 보수 세력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숙청이나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글을 올린 전례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잖아요. 예, 그게. 예. 그랬을 때 이제 국내 극우의 신호들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한 국내 개신교 보수 개신교 차원에서 정치적 반응으로 자신들이 커뮤니티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트럼프의 입에서 정치적 반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약간의 이제 확증을 갖게 된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때가 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꾸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극우 커뮤니티에서 떠들어대니까 트럼프가 그냥 자신의 SNS에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원했던 키워드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이걸 보고 있네.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줄 수 있겠네. 뭐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조만간 항공모함이 청계천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좀 생각해 보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져도 이상한 일을 그럼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거한다는 게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건지는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국익 차원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그 뭐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리고 이러는 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호 관세 25% 서한을 공개하면서 뭐 플랫폼을 직접 이제 외교의 레버리지로 썼잖아요. 네.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청이고 뭐 혁명이고 이런 용어를 써서. 근데 이제 국내에서 사법적인 이슈가 종교적인 탄압, 미국에서 갖는 기독교가 갖는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종교적인 탄압 프레임과 결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또 미국의 그 강성 보수들과 결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 전체의 외교 관계 전반에도 통상을 포함해서 안보를 포함해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국익 차원의 관점에서라도 리스크를 양산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내 내부 법 집행을 외부로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또 증폭, 그다음에 국익 차원 이런 키워드들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